주산전나 SFA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kon설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SFA 반도체 결국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나와줄 때가 되었다, 뭐 요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하단선에서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큼직하게 나와주면서 시세 상승이 나왔고, 다시 눌려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나왔지만,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자, 보면요, 자, 시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 정말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부분, 형들아, 실적에 대한 부분 SFA가 SFA 뭐 영화 찍으러 간 거 아니잖아, 형들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주면서 SFA 반도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3.72에 이런 어떤 부분을 밝혔죠. SFA 반도체는 분기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3.72억 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93.43으로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9% 감소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순이익 대비 58.88% 증가한 113.23의 이런 어떤 부분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 1337억 원, 2.29%, 영업이익이 98억 원. 그러니까 뭐 흑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잘 나왔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뭐 이전에 보면 반도체 전쟁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6월 미국의 추가 제재안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그렇게 해서 SFA 반도체가 이런 급등의 모습,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뭐 대장주, 뭐 요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요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니 현들아, 기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가량,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액면가가 500원, 500원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4.74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삼성자산에 대한 부분, 또 하나 UBS, 미래에셋, H 아문디 자산운용,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SFA의 55.5%, 55%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겠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사업의 후공정 분야에 반도체 조립과 TES 제품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다. 뭐 요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337억 원, 391억 원, 344억 원으로 3억 원으로 이렇게 흑자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도 133억 원, 208억 원, 176억 원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줄고 유보율 이렇게 많고, ROE에 대한 부분이 5.2, 7.4 이렇게 해서 기업이 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바둑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여러분들아 우선 커피 한잔 하시고 천천히 우리가 생각합시다. 주식은 여러분들아 주식이 급할 필요 없어. 급한 건 아니고 아주 천천히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1,300원 1,300원에 이러한 어떤 가격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눌려주다가 1,300원 그래서 하단선에서 형들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왕창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20주선 라인선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겠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겠죠. 자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는 수급이 바짝 들어오겠는데 트레이더가 여기서 입맛 따실 수 있겠는데 형들아 여기서 나쁘지 않습니다 형들아. 자 그러한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매매수를 너무 아무 때나 내게 들이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매매수를 줄여야 되는 거 거래를 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겸허하게 기다리는 그런 어떤 부분 늘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보면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우리 그 챔피언형이야. 트레이더의 어떤 챔피언형 레전드형 뭐 유명한 형이죠 보면. 근데 이 유명한 형도 막 되게 막 일확천금은 아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이렇게 좀 자본금이 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면. 자 500만원을 1억 5천만원 벌었대 마티 슈아츠 형님. 손실을 방치하지 않고 손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이거 손실 나서 나 인정 왔어. 근데 이렇게 그 받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본이 두세 배로 늘 때까지 포지션의 크기를 늘리지 말아야 된다. 자본의 두세 배. 이거 레버리지 쓴다는 건데 이거 레버리지 쓰다가는 진짜 안 되죠 보면. 배팅의 크기를 늘리는 일은 빠르게 전부를 날리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니까 배팅은 항상 좀 작게 배팅하는 그런 게 작게 배팅해야지만 공포와 탐욕에서 좀 약간 좀 덜한 그런 어떤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부분이 돼요 형들아. 공포와 탐욕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배팅을 작게 여러 종목의 트레이딩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뭐 요런 점으로 좀 귀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형들아.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배팅 금액을 좀 작고 좀 여러 종목 좀 하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집중이 좀 없어도 너무 집중 투자하다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봉에 대한 부분 뭐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일봉 상황에서 눌려주다가 강한 N자형 상승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재차 요런 어떤 구간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가격선에서는 뭐 크게 뭐 이런 수매수가 다시 한번 좀 잡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어떤 포커스를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